안녕하세요. 페인프리 양작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입원 환자들 어떻게 비율은 어떠세요? 지금 거의 병원의 중환자실을 저희 신경외과가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중환자실 몇 분 정도 입원해 계시죠? 중환자실에 18명 정도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것 같습니다. 18분이요. 예. 다 이제 지금 그 교수님들이 각자 환자분들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서로 도와가면서 보고 네. 있고요. 네. 어제 방송 보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긴급 총회 열어가지고 18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월요일까지 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라는 그런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주변에 다른 교수님 분위기라든지 들으신 바가 있으실까요? 지금 소위 말해서 많은 교수님들은 교수님도 그렇겠지만 이게 그 2,000명의 증언이라고 하는 이 정책 자체가 좀 근거나 논리나 아니면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좀 무시하고 진행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의대 증원을 예전부터 찬성하시는 교수님이든 반대하시는 교수님이든 어떤 지금 과정 자체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네. 완전히 의료가 이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엉망이 돼버릴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이번 정부의 그 의대 정원 발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초에 시작 전부터 너무나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통해서 정한 게 아니라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예전에 사실 문재인 정권 때 한번 그 공공의대라든가 의대 네. 정원 또 이벤트가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네. 그 협의체에서 강제로 진행하지 않고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논의를 하고 진행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금 그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죠. 어제 뉴스 보니까 서울대학교 교수 이제 사직한다 그랬고 울산대학교, 부산대학교, 기타 이제 지방 대학병원들도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세요? 보면 이제 교수님들은 이게 좀 파탄으로 가는 거를 원치 않겠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무슨 의사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사실 대학병원급에서는 어떤 좀 축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응급이나 중환이나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입장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작이 잘못됐다. 그럼 지금 교수 협의회에서 우리가 드립다 그냥 우리도 나 몰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정말 제가 봤을 땐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학생들이 다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학생과 전공의들이 다치고 그다음에 결국은 환자가 다치고 결국은 그 의료라고 하는 어떤 그 환경 자체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아마 그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을 때 지금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대학 정원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문재인 정권 때도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리고 보통 이게 2025년도에 어떤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면 이게 2023년에는 이게 2025년부터 증원이 늘어난다는 거를 공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문재인 정권 때 이벤트 이후에 의정 합의서죠, 합의문이죠. 거기에서 요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의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자면 대학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했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2025년도 입학생을 2023년도까지 이미 정해서 끝내야 되는 부분인데 2024년도에 지금 그 밀어붙인다는 그렇죠. 것도
그렇겠네요. 그러면 의대 가려고 갑자기 뭐 그렇죠. 과잉 경쟁도 생길 수가 있고 지금 뉴스에도 보니까 뭐 난리 N수가 그래서 나잖아요. 예, 네. 50대 직장인들도 지금 다시 수능 보겠다고 하는 직장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2020년도 9월 4일 날 그때 의정 합의문에 나왔던 1항에 그것도 위배된다는 지금 그렇죠. 내용 말씀이신 거죠. 아, 이제 환자를 떠나는 그런 행위 없이 어떤 네. 이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의대 교수님들이 사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 그럴 일 없다라고 어제 이제 그 브리핑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만약에 사직이 한다 대학 이제 교수직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이게 어떤 4년에서 8년인가 정도일 때고 4년, 6년가를 네. 인증을 계속 받거든요. 근데 그 인증을 받을 때 보통 뭐 안에 시설이라든가 교육 제도가 어떤지 장학금 제도는 어떤지 교수 수는 어떤지 기초교수, 임상교수 뭐 그런 것들을 인증을 해서 인증을 주고 하는데 그 인증에서 탈락하게 되면 사실 어떤 제한이 굉장히 따르게 되죠. 근데 이제 의과대 교수님들이 사직을 하게 되면 일단 뭐 유지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의과대학에 또 붕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거고 그 피해는 온전히 그 분들에 대한 피해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떤 의료라고 하는 그 분야에 엄청난 피해가 생길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 세대가 그냥 완전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YTN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학생들을 뽑아놓고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과대학 지위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가시험을 치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서 보니 이 숫자를 교육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고 의평원 평가에 탈락이 되면 인증을 못 받으면 어떤 경우라도 국가고시 자격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평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다는 느낌이었었고요.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수준과 질을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선 과연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지속적으로 평가를 엄격하게 하겠다. 의과대학 정원이 기존의 10% 넘게 늘면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로 간주돼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전국 의과대학 대부분에서 10% 넘는 증원이 예상되는 만큼 동시에 여러 대학을 평가해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인증을 받지 못한다. 이거 인증 기간이 아니다.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증 기간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이제 국가고시 시험 자격도 다 이게 취소가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 뉴스 보고 알았는데 뭐 네. 우리가 보통 하면서 가끔 의과대학 인증 받으려고 하면 준비를 네, 많이 합니다. 네. 되게 많이 하면서 네, 네. 모든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맞습니다. 막 인증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인증이 잘못됐을 때 저는 크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결국은 그 뭐 의과대학의 어떤 존속에 문제가 네,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시험 자체를 못 치니까요. 결국 준비가 안 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경우에는 뭐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그 이제 규정 지침에 보면은 이게 뭐 뉴스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긴 한데 현 입학 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해야 될 경우는 기본의학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로 간주를 하고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제출한 거에 따라서 경우 방문 평가를 한다거나 또 인증 기간이 변경한다거나 인증 유형이 바뀐다거나 이제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인증받을 대학이 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 한양 총 8개 대학이 인증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 대학도 이제 증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로 그렇죠. 네,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 뭐 네. 규정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입학 정원의 10% 이상 증원이 되게 되면 뭐 주요 변화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뭐 인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각 대학교 그 총장님들이 그 3,400명이라고 하는 의대 증원을 제시를 했고
그럼 현재가 한 3,000명 조금 넘는 의대 정원에서 2배가 늘었는데 2배 이상이 늘은 건데 한 건데 그럼 사실 뭐 의과대학이 50명인 데는 한 5명 미만, 그다음에 정원이 100명인 데는 10명 미만이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의대 정원을 제출한 그 학교를 보면 뭐 10%는 고사하고 뭐 거의 뭐 30% 이상이죠. 그렇죠. 준비도 없이 당장 2025년부터 증가가 돼버리면 그 인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고 이게 보면 10% 늘면 내년에 2,000명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게 의대는 6년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곱하기 6을 해야 돼요. 그럼 6년 동안 인원이 그만큼에 늘면 그 인원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결국은 의료 교육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그냥 어떤 의료를 개혁한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계시는데 그 정책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어떤 의료의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지금 2,000명 증원을 했는데 사실 지금 뭐 의학교육평가 인증이라든가 의대 내가 뭐 강의실 하나 더 만들고 뭐 교수 한 명 교수 더 채용하면 된다는데 지금 강의실뿐만 아니고 실습실이나 실험 기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더 필요할 거고 교수님들도 뭐 교수가 너 교수하자 하면 교수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가 되려고 하면 또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그 자격을 심사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도 의사라고 해가지고 다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럼 지금 교수 인력 뭐 1,000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 1,000명 절대 심사 기준이라든가 인원을 봤을 때는 교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교수도 못 뽑고 그 다음에 의학교육 평가 인증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교수가 되려면 전임의 과정이 최소 5년이잖아요. 그렇죠. 전임의 과정을 거치고 일단은 내년부터 못 보는 이유가 5년은 지나야지 그렇죠. 1,000명이 그것도 다 통과돼야지 1,000명이 되는 건데. 뭐 논문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만약에 뭐 교수가 뭐 그냥 아무나 너 교수하자 하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교수 1,000명을 갑작스럽게 어떻게 맞습니다. 늘린다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의대 정원을 해서 교수를 늘린다고 하면 결국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 빼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방은 네. 그냥 그럼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이 의사 집단을 좀 막대하는 느낌?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이게 의료가 되고 지내는 의사 건지. 자격증이나 전문의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의료인이 된다라고는 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말씀 잘하신 게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의협의 협의체하고 상의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면은 예. 이해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의사가 아니고 의료에 대해서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정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지금 패싱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 그 오늘부터 전공의 안심센터라고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제가 잠깐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내일인 3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는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JTBC 강나영 기자님 추가 질문 주셨는데 내일부터 운영하는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는 접수되면 어떤 절차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요청하면 수련병원으로 옮겨준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에는 그 일종의 단순 가담 그리고 왕따의 우려 또는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전공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집단 따돌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여러 가지 보도 등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복지부 내에 설치를 하고 이제 내일부터 가동을 할 텐데요. 그 내용을 잘 들어서 이분은 그 복귀를 희망을 하는데 그런 여러 다른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뭐 행정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데 충분히 사정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원래 근무했던 병원에서 전공의로 계속 근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이 수련 기관으로 보내는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 하고 또 그와 따라서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전공이나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발언이라고 전혀 생각이 없죠. 되거든요. 네. 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 정말 뭐 저런 뭐 왕따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왕따나 하는- 따돌림은 뭐 나와야지 전공의들 지금 안 나온 전공의들이 90% 이상인데 그러니까 나온 전공의들끼리 따돌린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만약에 나가면 저런 거를 할 여유도 할 이유도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따 쳐도 아니 다른 병원으로 전공의를 뭐 순환 근무를 시키겠다, 이동 근무를 시키겠다. 아니 전국에 지금 전공의가 몇 명이고 그 중에 과별로 나누면 전공의 수 1년에 그 전공의가 몇 명인데 그게 다 돌고 돌지 그게 다른 병원에 가서 근무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애들 기린반 애들 싸워서 기린반에 어디 뭐 사슴반으로 보내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그러네요. 그 완전히 의사들을 정말 나쁜 사람들 만들면서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 뭐 가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뭐 많은 어떤 추정 그런 그 음모론들요. 음모론들 네.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정말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만 말씀하십시오. 예, 네. 저는 정말 그렇네요. 이게 뭐 예. 빨리 백지화 원점화 시켜서 아니 합의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장 2,000명 뽑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된 상태에서 네. 그 전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덮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 계속 난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대생들은 빨리 다시 공부를 하고 싶고 신입생들도 빨리 의과대학 1학년을 맞이하고 싶을 거고 나간 전공의 선생님도 하루빨리 자기 전문 분야를 다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빨리 원점으로 백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전공의 안심센터 생겼잖아요. 조금 더 아마 교수들 사직의 물결이 또 일어나면 왠지 의대 교수 안심센터라는 걸 또 만들지 않을까요? 의사들 사이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왕따를 시키거나 뭐 따돌림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전공의도 사실 그냥 존중하는 분위기지 뭐 그렇게 왕따시키거나 이러지는 그러니까 않아요. 저는- 저희 주변에 지금 사실 나와 있는 전공의도 있긴 해요. 각 병원마다. 근데 그 그렇죠. 친구들도 소신껏 열심히 환자 보고 있고 또 나간 친구들 걱정도 하고 서로 조금 위로하고 이렇게 같이 응원하는 분위기지. 근데 지금 남아있는 전공의들도 지금 의대 증원을 찬성해서 남아있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가는 친구들도 있는 거고요. 저희 페인프리에서는 의료 사태와 관련된 최신 정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신경외과 교수의 전공이 없는 병원 이야기 4부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